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한국과 중국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 2020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한국과 중국 문화예술 교류 등 이 민간 외교에 앞장서온 우리 회장님이신데요. 이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올해는 정말 한중 교류, 꼭 한중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모두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류 행사가 인적 교류가 불가능한 거의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행사가 이제 온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문화, 예술 그런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이 위축된 게 사실이죠. 네, 상당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희 협회가 굉장히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과 어떤 행사를 좀 해보자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정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셨는데요. 현재 네네. 각 지자체 국제협력 자문 역할을 또 하시면서 네네. 중국 정부 초청 칭화대 연구 강의도 해오셨는데요. 네네. 그동안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교류 행사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온택트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한 한중 미래 세대가 한중 우호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하나 해보자 그래서 지난달 19일 날 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하고 저희 한중도시우호협회가 공동으로 2020 한중우호 청년 포럼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대표들과 한국의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해서 한 60여 명의 한중 미래 세대들이 참석을 하고 네. 이수성 전 총리께서도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하고 제가 참석을 해서 한중 미래 세대들이 한중 우호를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아, 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황이 잘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네네. 한중도시우호협회가 매년 하얼빈에서 안중근 동양평화 문화축제를 개최했잖아요. 네네. 올해 행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도에 네, 저희 한중도시우호협회가 국제공익교류회 이런 등 국내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안중근 동양평화 정신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네, 안중근 동양평화 문화축제를 하얼빈에서 개최하자 이래서 제1회 행사를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제2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네. 올해는 도저히 저희가 인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뜻을 모아서 이 흥룡강 신문에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문화정신, 동양평화 정신을 기리는 그런 광고를 게재하는 걸로 저희가 아쉬움을 좀 달랬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하반기 저희가 행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사실 이 한국과 중국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만큼 또 문화 교류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네, 네. 회장님께서 이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 간의 국가 간의 문화 교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외교적 관계가 좋아지면 문화 교류 활동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이고
경제 교류도 좋아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중 간에는 92년 수교 이후에 굉장히 발전적으로 성장해온 관계가 2016년에 사드 갈등 문제로 상당히 소강 국면을 맞고 이로 인해서 문화 교류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문화 교류가 다른 부분하고 따로 놀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문화 교류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아마 가시화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그 문화 교류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한 우리 한중 도시 우호 협회 앞으로 구상 또 계획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협회는 문화교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일 안중근 동양평화문화축제라든지 네. 한중 그 소화전, 그다음에 이 한중 그 문화예술인 교류, 또 한중 모델 대회, 뭐 영화인 교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 한중 우호 청년 포럼이 중국 외교부까지 이제 지지를 하는 지지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니까 네. 어느 지방 그 자치단체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현 단계에서는 근데 광역 자치단체 한 두 곳에서 저희 협회에 내년도 행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네요.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한중 올해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럼만 했지만 내년도에 행사를 하게 되면 포럼 행사하고 문화 행사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꼭 그 멋진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태고종 국제협력 자문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 어떤 네네. 일을 또 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태고종은 그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종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불교는 한국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전래가 된 그래서 중국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불교 의식이나 의전 또 불교의 그 경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중 불교 교류가 굉장히 한중 문화 교류의 한 중심축이 될 수 있고 또 한중 우호의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태고종 쪽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태고종을 중심으로 한 한중 불교 교류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한중 코로나19 극복 기원 법회도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태고종 이 총무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한중 불교 교류를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중 불교 문화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유입이 됐지만 네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불교 의식이나 의례 이런 전통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특히 태고종단에서 잘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그렇습니다. 뭐 영산제랄지 이런 네, 맞습니다. 것들이 진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네네. 세계인이 인정하는 것인데 네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중국과 한국이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문화로 교류해 나가면서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정말 저도 응원드리고 싶고 끝으로 우리 회장님 개인적인 바람도 좋고요. 또 이 단체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도 좋고요.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인터뷰나 각종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한중 관계는 한중 우호는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의 중심축이다. 네. 그래서 양국 관계가 단순하게 그 외교 안보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전통적인 이 교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와 활성화 이런 거는 물론이고 또 예를 든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일본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조선통신사 행사를 해요. 네. 그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신단 행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사신 교류가 훨씬 더 오래됐고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과 중국이 우리 조선 사신단 행사 이런 걸 복원해서 교류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면 굉장히 양국 문화 발전,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차찬성 면양시라는 곳에서 저희 협회에 한국 도시와 교류를 하고 싶고 특히 문화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네. 그 면양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의 고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시인의 고향이면 또 한국의 훌륭한 시인이 배출된 그런 그 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같이 시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본다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중 문화 교류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차원에서 교류하는 그런 방식의 네. 교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협회도 도시간 교류의 네. 중심이 문화가 되도록 문화 교류 중에서 한중의 전통 문화가 이 서로 네. 교류하면서 그 우정을 쌓고 또 이 한중 양국의 우호를 깊게 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네. 방향으로 우리가 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한국과 중국 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에 앞장서고 계시는 사단법인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님과 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안중근 열사가 가운데 2등 저격하는 대목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중근은 역사한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의심하는 자 없었고 검문하는 자도 없었다. 행동 계획을 점검하며 기회를 엿보는 뒤 9시쯤 되었을 때 열차가 들어온다. 열차가 들어온다. 열차가 들어온다. 특별열차 들어온다. 특별열차가 들어온다. 2등 일단 특별열차 기세도 좋게 들어온다. 한영인 파손은 들고 구제는 경례붙이 문학대는 나팔소리 저들의 환영 행사 장관이다 장관이여 러시아 대신 곳곳에 부 2등 모션 내려온다. 저 죽을줄 모른 애들 거들렁거리고 내려온다. 이때 안중근은 대합실을 얼른 지나 군내에 들어가서 환영대열 뒤에 서서 2등 방문 기다린다. 2등 방문 기다린다. 일각이여 삼추여 초조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의 하리 운명의 여신은 우리를 도우리라.
가정은 수라장이요 너희 회답은 수포로 돌아갔다. 죽어가는 이등학지 네 죄를 이해하느냐. 임대를 시해하고 고정항제를 시킨 내 놈들의 죄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을사포조약과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지으라고 무고한 군대를 학살한 악도가 너의 세상 아느냐 모르느냐. 정권을 강제로 떼어고서 군대를 해산한 너희들의 죄 한국인이 일본제로 보호받기 원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너희들 동양 평화를 깨뜨린 악랄한 이놈들 죽여 마땅하리로다. 죽여 마땅하리로다. 다가 채파가 너를 받게 되는구나. 네, 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길림신문 영상 취재 받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오중천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또 미중 갈등 이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중국 인민과 세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연결하는 쌍순환 전략은 현재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이 같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전략은 개방주의와 다자주의, 무역 자유를 이뤄내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의 상생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 전략이고, 또 공산당 지도부의 뜻이 국제사회에 잘 전달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의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어떠신지요? 13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절대 빈곤의 퇴치를 통해서 샤오캉 사회를 이뤄낸 데 있다고 봅니다. 이 계획 기간 동안에 농촌의 빈곤 인구 5,5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난 발생률이 2016년에 4.5%에서 2019년 0.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그 중국의 엄청난 그리고 성공적인 경제 발전은 중국이 현대화 사회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또 현대화 강국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통해 국제사회에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는 정말 세계가 감동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중국은 지난 9월 8일 코로나19 방역 그 대회를 열 만큼 방역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뤄냈고,
이것은 23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570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 그런 미국하고는 대비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제 방역 연대를 통해서 세계 저개발 국가 또 이 동북아시아의 인근 국가들과 성공적인 방역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5,575만 명의 빈곤 탈출과 소강사회 건설이 세계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13.5 그 경제개혁 기간에 5천만 명이 넘는 농촌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놀라운 성과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 같은 경제 성장이 구매력의 그 향상으로 이어져서 세계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도 중국과 같이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경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 목표에 대한 이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14.5 계획은 뭐 쌍순환 전략과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의 고도화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같은 계획을 통해서 중국이 2035년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경제 1등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에 중국이 대개로 보면 한 5, 6%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시진핑 주석이 신중국 건국 100주년 즈음에 되는 2050년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공동 부유라고 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런 경제 전략이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그런 서방 국가하고 달리 플러스 성장으로 역동성을 보여준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 같은 공동부유 실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및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개혁개방 40여 년의 그 역사는 우리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이뤄내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정말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과를 이뤄냈고, 개혁개방의 성공은 전 세계 저개발국 가난한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던 그런 선전이 지금 세계적인 선진 도시가 되었다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우리 세계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8년 이후 중국 경제가 연평균 10%의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고, 그러한 성장이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같은 발전 그 역량이 앞으로도 지속돼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단계를 거쳐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에 그런 대장정의 성공적인 결실을 이뤄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대1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대1로는 중국과 세계의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명사적인 프로젝트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35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고통로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을 해가지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는 그러한 아주 야심찬 발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에 저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 또 세계 경제의 발전, 문명의 진보, 이런 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중국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텐진시 1대1로 국제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1대1로 정책이 갖고 있는 문명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针对美方近日将所谓香港自治法案签署成法，国际人士表示，美国此举是对中国主权的侵犯，也暴露了美国的霸权主义行径。针对美方近日将所谓香港自治法案签署成法，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指出，这一行为违反了国际法和国际惯例，是对中国主权的侵犯。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국제적인 그 규칙을 규범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은 홍콩 반환 협정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완벽히 중국의 주권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조치와 내정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인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全启直表示，香港国安法的通过和实施将保障香港的长期稳定，有利于香港的稳定发展。 香港持续发生的激进暴力犯罪行为引发了国际社会的普遍关注。日前，央视记者采访了韩国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示威行为是违法的，极大地影响了香港的繁荣稳定。这样的行为不仅国际法的体系无法容忍，也得不到世界各国人民的支持。 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曾在韩国政府任职，长期关注中国事务。全启直表示，香港近期发生的激进暴力示威活动，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的形象，也让外界失去对香港的信心。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고 또 소수가 이 강력한 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도 홍콩에 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간다. 투자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투자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700만 홍콩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갈수록 과격해지고 그 피해를 온건한 또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입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全启直表示，香港问题有着美英等西方势力露骨的干预，美国是东亚所有国际争端的触发诱因，美国追求自身的霸权利益，这样做带不来和平与繁荣稳定。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行为是违法的，这对于世界任何一个国家来说都是无法容忍的。香港持续发生激进暴力犯罪行为，引发了国际社会的普遍关注。日前，央视记者采访了韩国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示威行为是违法的，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 这样的行为不仅国际法体系无法容忍，也得不到世界各国人民的支持。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曾在韩国政府任职，长期关注中国事务。全启直表示，香港近期发生的激进暴力示威活动，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的形象，也让外界失去对香港的信心。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고 또 소수가 이 강력한 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도 홍콩에 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간다. 투자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투자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700만 홍콩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갈수록 과격해지고 그 피해를 온건한 또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입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全启直表示，香港问题有着美英等西方势力露骨的干预，美国是东亚所有国际争端的触发诱因，美国追求自身的霸权利益，这样做带不来和平与繁荣稳定。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行为是违法的，这对于世界任何一个国家来说都是无法容忍的。香港持续发生激进暴力犯罪行为，也引发了国际社会的普遍关注。日前，央视记者就采访了韩国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示威行为是违法的，极大影响了香港的繁荣稳定。这样的行为不仅国际法体系无法容忍，也得不到世界各国人民的支持。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曾在韩国政府任职，长期关注中国事务。全启直表示，香港近期发生的激进暴力示威活动，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的形象，也让外界失去对香港的信心。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고 또 소수가 이 강력한 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도 홍콩에 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간다. 투쟁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투쟁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700만 홍콩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갈수록 과격해지고 그 피해를 온건한 또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입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全启直表示，香港问题有着美英等西方势力露骨的干预，美国是东亚所有国际争端的触发诱因，美国追求自身的霸权利益，这样做带不来和平与繁荣稳定。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行为是违法的，这对于世界任何一个国家来说都是无法容忍的。 香港持续发生激进暴力犯罪行为，引发了国际社会的普遍关注。日前，央视记者采访了韩国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示威行为是违法的，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这样的行为不仅国际法体系无法容忍，也得不到世界各国人民的支持。 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曾在韩国政府任职，长期关注中国事务。全启直表示，香港近期发生的激进暴力示威活动，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的形象，也让外界失去对香港的信心。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고 또 소수가 이 강력한 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도 홍콩에 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간다. 투쟁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투쟁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700만 홍콩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갈수록 과격해지고 그 피해를 온건한 또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입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全启直表示，香港问题有着美英等西方势力露骨的干预，美国是东亚所有国际争端的触发诱因，美国追求自身的霸权利益，这样做带不来和平与繁荣稳定。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全启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行为是违法的，这对于世界任何一个国家来说都是无法容忍的。香港持续发生的激进暴力犯罪行为也引发了国际社会的普遍关注。日前，央视记者采访了韩国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他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示威行为是违法的，极大影响香港的繁荣稳定。而这样的行为不仅国际法体系无法容忍，也得不到世界各国人民的支持。 韩中城市友好协会会长全启直曾在韩国政府任职，长期关注中国事务。全启直表示，香港近期发生的激进暴力示威活动，极大影响香港繁荣稳定的形象，也让外界失去对香港的信心。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고 또 소수가 이 강력한 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도 홍콩에 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간다. 투쟁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투쟁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700만 홍콩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갈수록 과격해지고 그 피해를 온건한
또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있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全起直表示，香港问题有着美英等西方势力露骨的干预，美国是东亚所有国际争端的触发诱因。美国追求自身的霸权利益，这样做带不来和平与繁荣稳定。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全起直表示，香港发生的激进暴力行为是违法的，这对于世界任何一个国家来说都是无法容忍的。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양국의 그 민간 관광업종, 숙박업종, 토소매업 유통 이런 부분에 종사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국가 간 외교, 하드파워 디플로머시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드라는 거는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이다. 주석이 굉장히 강한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공공외교 강화에 대한 공약을 확실하게 하셨단 말이죠. 터닝 포인트는 마련됐다고 봅니다. 한중간에 끼었던 미세먼지가 이제 막 거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 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